이미 저점이 찍혔다는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제 시나리오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솔트입니다. 현재 시각 9월 12일 오후 7시 반이고요.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제가 왜 상승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.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에 대응까지 보도록 할게요. 자,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 관점 복기를 빠르게 하겠습니다. 이 매물대를 아래로 밀었기 때문에 하방을 본다라는 뷰를 드렸고요. 이 추세 라인 트랩을 기준으로 돌파, 눌림의 롱 매매를 시도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관망을 하고 있고요. 충분히 매매를 시도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매매로 종료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, 채널 유효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. 개인적으로 이 하락 채널을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보고 있고요. 이후에 큰 상승을 보는 이유도 이 채널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채널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. 먼저 3개의 포인트를 활용해서 하나의 채널이 그어지죠. 이후에 리테스트에서 지지를 받아내면서 채널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음 테스트에서는 아래로 길게 밀어내면서 이 채널 하단에 몰려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죠.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크게 떨어질 것처럼 액션을 취한 이후에 여기 몰려있는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고, 즉 물량을 모두 흡수한 이후에 올렸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여기서 일본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. 근데 이 하락분을 모두 말아내면서 이 아래로 내렸던 것이 거짓 하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번 테스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. 이 채널의 하단부가 유효한 채널이 아니었다면 이번 리테스트에서 큰 의미 없이 위아래로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. 근데 이번 하락에서 어떻게 됐죠? 정확히 채널 하단에서 일봉 캔들 3개로 지켜냈죠. 일봉 종가를 지켜내면서 이 채널의 하단부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을 시켜줬어요. 그럼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채널은 유효한 채널이고 이 채널의 하단부를 활용해서 충분히 물량을 매집했을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봤고요. 이번에 채널 하단에서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이 6개월간 응축된 힘을 상방으로 발산시키는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는 거죠. 리테스트를 했던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을 보는 것이 맞고, 내려온다면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볼 겁니다. 자, 그러면 중기 채널을 통해서 제가 왜 상승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단기 파동을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저점이 나왔다와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저점이 나왔다면 개인적으로 3개로 올랐고 3개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런 다이고널 형태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시나리오인데, 저점이 꼭 이 저점을 깨야지 나오는 것은 아니죠. 조정 파동의 마지막 부분이 저점이기 때문에 아직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나리오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각 수렴을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. 수렴의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파동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. 자,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시나리오를 겹쳐서 볼게요. 이렇게 겹쳐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 공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저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. 추후의 방향이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까지는 공통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 세워지게 되고요. 현재 위치는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현 구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리딩 다이고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혹은 삼각수렴의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든 공통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죠.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눌림이 나왔을 때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도록 이 포인트를 찾는 게 현 시점 가장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중기 채널을 볼 때
채널 하단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단기 구간을 볼 때 이 구간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세워지게 되죠.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 짧은 구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채널 하단에 리테스트에 성공했던 저점을 기준으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세 개의 상승 파동으로 상승이 종결이 됐고요. 두 번째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. 이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을 잡아서 위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임펄스라는 관점입니다. 나올 수 있는 파동으로는 5파 연장 임펄스가 나올 수 있고요. 5파 연장 임펄스의 특징은 5파가 나오기 전 이 4파동에서 복잡한 형태로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조정 파동 하나로 끝이 난 것이 아닌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복잡한 형태로 조정 파동을 끝마치고요.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 세워지게 되죠. 그럼 이 짧은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죠? 이렇게 조정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든지 혹은 4파동이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고 올라가든지 공통적인 것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내려오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려온다면 롱 포지션을 잡고 이런 상승 파동을 기대하면서 진입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익절가를 정하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을 하겠습니다. 먼저 채널 하단 리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채널은 굉장히 유효한 채널이고 트랩을 만들어내고 리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. 파동을 통해서 보면 수렴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다이고널 형태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죠. 그러면 눌림을 준다면 롱을 시도하는 것이 맞겠죠. 마지막으로 단기로는 눌릴 수 있습니다. 단기로 눌림을 준다고 하면 적절한 위치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요. 그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만든 근거를 토대로 포지션을 시도를 하고 적절한 손절가, 적절한 익절가를 통해서 충분한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하기 좋은 자리가 이런 눌림 자리가 될 것이다. 저는 큰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세부적인 매매 대응은 멤버십 채널에서 공유할 거고요. 멤버십 채널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넣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혜택이 있고요. 이번에 지표도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모든 포인트에서 올바른 방향을 본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. 하지만 제가 짜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공유 드릴 거고요. 파동과 패턴에 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